왜 어떤 그림은 깔끔해 보이고 어떤 그림은 잘 그렸는데도 복잡해 보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 차이가 그림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생각에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그림을 복잡하게 만드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이는 것을 전부 다 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창문도 멋있어 보이고 돌이나 나무 재질도 눈에 또 들어오고 빛 반사도 열심히 표현해줘야만 될 것 같고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그려넣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특히 열심히 관찰할수록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리고 싶어지는 것도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도 그림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이 더 복잡해 보이고 뭔가 딱딱해 보이고 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깨달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더 넣을 생각만 하지 자기가 그렸던 거를 지우거나 뺄 생각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아주 예전에 그림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학생들 그림을 보면서 초보한테는 더 그리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중급 이상에게는 여기는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는 좀 빼는 게 어때? 라는 이런 말을 훨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은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생각보다 그림을 훨씬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림이 산만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열심히 그린 부분일수록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보여주고 싶고 저기도 보여주고 싶고 이 디테일도 멋있어 보이고 저 부분도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림 전체가 전부 중요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지면 결국 아무것도 중요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그림이 스스로를 증명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이 조금 차별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강하게 보여주고 또 어떤 부분은 조용히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좋잖아요. 그림도 비슷합니다. 모든 부분이 같은 크기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백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빈 공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덜 그린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허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넣게 됩니다. 선도 하나 더 긋고 명암도 조금 더 넣어보고 디테일도 조금 더 추가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림이 좋아지는 순간보다 오히려 망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빈 공간을 보면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 공간도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림이 숨을 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주제를 표현하는 데 들인 노력만큼이나 자신이 만든 여백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림은 많이 채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공간을 남겨둘 때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표현이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펜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선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을 보면 모든 부분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의 굵기도 비슷하고 명암의 밀도도 또 비슷하고 강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림 전체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선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펜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림을 그릴 때는 점과 선, 그리고 면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강하게, 또 어떤 부분은 가볍게, 어느 영역은 단순하게,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더 밀도 있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림도 훨씬 풍부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림은 정직해질 수는 있어도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표현의 변화가 생기면 그림은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제부, 그러니까 미니 쿠퍼를 그린 이 선들과 명암과 이 해칭에 대한 표현과 뒤에 놓여져 있는 산과 들, 그리고 풀, 그리고 하늘, 구름, 이것들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차별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주제부, 그러니까 근경과 중경, 그리고 원경을 분명하게 다르게 구분지어서 다른 터치와 다른 힘으로 이 라인 드로잉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부분, 그러니까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번호판, 이 부분들의 표현에서는 명도 대비하고 함께 생생한 질감 표현을 강도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동차의 나머지 부분과 배경에 이르기까지 그림의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앞에 있는 이 미니 쿠퍼 이 그림과 이 뒤에 있는 산하고의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이 뎁스가 느껴지면서 이 한 장의 펜 드로잉 그림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정상이 하나이듯이 그림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부분이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산처럼 넓고 깊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있는 그대로만 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그림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유행했던 화풍이 달랐던 것도 어떤 그림은 인정받고 또 어떤 그림은 외면받았었던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눈다면 예전에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누군가는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진심인 분들, 그리고 한때 진심이었던 분들께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배울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그림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그려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초체력을 쌓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림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나 실제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치 정답처럼 따라 그리는 것만 반복한다면 그림은 성장하기보다 자료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자료는 참고를 위한 것이지 정답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료를 따라 그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의도대로 해석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려는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스타일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다시 표현해내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것이라고요. 손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손보다는 눈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림은 그저 출력값인 겁니다. 먼저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어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그림은 정리가 되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그림은 복잡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얼마나 잘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직 채널 초반이라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영상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고스탁이었습니다.